이로 인해 앞으로 홍콩에 관세 혜택이 박탈되면 중국 본토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제2차 미중 경제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신들의 편에 서달라는 요청에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한국이 홍콩 봉합법에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만든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을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 2 수출국,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잃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안보협력이 필수적인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의 13.5%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수출량 25%를 책임지는 최대 교육국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도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만이 한국에게는 최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외교 전문가들은 둘 중 어느 쪽도 소외시킬 여유가 없다며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침묵하며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과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선 일본은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6일 아베는 전내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일9는 중국으로부터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초 아베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시진핑의 방일에 공을 기울였으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아베의 발언에 정치적 망종은 과학적 판단을 압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고 화해 배제를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동조한 호주에게 소고기 수출 금지와 보리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일본이 중국과 건전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리아이둥 중국 외교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미국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으니 호주처럼 코일9 문제에 대해 맹목적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완전히 미국의 편에 선 일본에게 중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편에 섰지만 결코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최근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2%로 전망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는 마지막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으나 유예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그동안 문제 삼은 무역 관리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으니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하며 오히려 한 일본 기업이 금지 품목을 한국에 불법 수출했다고 적발한 행동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최종 통보한 5월 말까지 단 하루가 남았지만 주말에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없기에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최종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 다시 WTO 제소를 재개하고 지소미아 종료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일 중국 해경선 3척이 센카쿠 열도에 진입했다고 중국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에서는 중국은 최근 5년 정도 해군력을 극적으로 증강해 일본에 대해 큰 우위를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센카쿠를 점령할 경우 일본 측을 빠르게 압도하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위력으로 일본의 방위를 붕괴시킨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의 방위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 입국을 막고서 7개월 26조 원의 손실을 냈다고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면 일본 관광업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지속되는 일본 불매운동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력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5G 통신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영국 존슨 총리는 한국 삼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힘에 의해 견제받는 사이 한국의 기업들이 선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극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외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유엔의 전문기구로 1946년 처음으로 탄생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149개의 사무실과 7,000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WHO에 가입한 192개국이 1년에 7조 4천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모으면 WHO는 이 돈을 가지고 질병학, 통계학, 행정 및 기술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취약국의 무상 원조, 보건 분야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HO 수장이 사무총장직의 임기는 5년으로 WHO 회원국 192개 국가가 비밀투표를 통해 5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한국을 포함한 32개 집행국이 본선 투표를 실시해 최후의 1인을 가려내게 되죠. 현재 WHO의 사무총장은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페드로스 아드하논 게브레예수스,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사무총장이자 의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사무총장인데요.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 장관 출신으로 50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매우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자화자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라며 여행 금지와 관련해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무려 10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을 지지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코로나19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부분적으로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한 것이 원인이다. 게브레예수스는 WHO 사무총장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임되기를 청원한다. 세계가 다시 WHO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본인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음 WHO 사무총장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차기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등장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웅,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분한 말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라며 정은경 본부장의 경력과 함께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까워 단발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했습니다. 역대 WHO 사무총장을 보면 2003년에 한국인 이종욱 씨가 WHO 사무총장직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두 번째 사무총장인데요.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은 서울대 의대 시절부터 한생병 치료봉사를 포함해 헌신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렸습니다. WHO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및 백신 사업 총괄 책임자로 지내던 시절에는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세계 소아마비 근절에 큰 공을 세워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이후 WHO 업무정책 자문과 결핵퇴치 사업 국장직을 맡다가 전세계 전폭적인 지지로 제6대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종욱 씨가 사무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전세계 조류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종욱 사무총장은 지금 전세계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최대한 널리 알려 모두가 대비하도록 하겠다 라며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일부 국가 여론들은 WHO가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부풀려 말하고 있다,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라며 이종욱 사무총장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 비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완전히 반대죠. 지금에서야 한국인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과하다 싶은 대응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전 세계인들이 뼈저리게 느꼈고 현재 사무총장과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종욱 씨는 WHO 사무총장을 지내던 중에 과로로 별세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이종욱 사무총장의 WHO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잠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로이터 통신은 스페셜 보도라며 어떻게 한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국을 압도했나 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비상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선견지명 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준비해 두었다 전하면서 이 매뉴얼에서는 정부기관과 의료기관들이 집단 감염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을 나눠 가질지부터 시작해 현장 점검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24명이 지난해 12월 17일에 완료한 훈련 내용이 코로나19 실전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며 심지어 중국보다 3일이나 빠르게 코로나19 사태를 인식했다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달라 부탁했죠. 이에 결국 현재 한국에서 차기 WHO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자 일본이 뒷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령탑의 신용이 떨어지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불안하다. 라며 이미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이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이 후보를 내놓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다. 일본은 인류 모두의 건강에 공헌 가능한 요소를 갖추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발언과는 다르게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이에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같은 한국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고 아프리카에도 한국 대통령의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하다. WHO 사무총장 1차 투표에서 192개국이 투표를 하는데 이 중에서 50개 정도가 아프리카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인데요. 현재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게브리에수스도 첫 아프리카 WHO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아프리카 50여 개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조류 독감 당시에 전 세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종욱 WHO 전 사무총장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19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에서 또 한 번 WHO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